안녕하세요. 리더십 강좌의 전찬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은 위대한 영웅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의 누군가다라는 지난주의 내용 기억하시죠? 우리 인생의 리더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누군가의 리더가 또 될 수가 있고요. 리더십의 가치를 알고 실천하는 게 중요한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한양대학교 송영수 교수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리더십 가치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을 말씀해 주실지 간략하게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게 야구도 9회 말부터가 재미있잖아요. 네. 오늘이 이제 두 번째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실천할 수 있는 리더십의 여러 가지 스킬들에 대해서 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리더십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방법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리더십의 핵심 스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리더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핵심 역량 중에서 제일 먼저 리더십의 시작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 이전에 자기 스스로 자기 관리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나머지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오늘 첫 시간의 이야기는 이 창의성, 다양성이 참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똑같은 답은 답이 될 수 없다. 이 경쟁의 시대에서 뭔가 다르게 생각하고 또 다름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고 있는데, 이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다 20세기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저를 포함해서 다 20세기에 태어났고, 막 큰 이변이 없는 한 21세기에 다 이제 죽게끔 돼 있잖아요. 혹시 아니신 분 계세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우리가 얼마나 옛날에 맞고 틀리고 이분법적 사고에 익숙해져 있는가를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산토끼가 있지 않습니까? 산토끼. 이 산토끼의 반대말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되게 많은 분들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답이 산토끼의 반대는 집토끼다, 이렇게 답을 쓰죠. 근데 사회에서 요즘에 똑같은 답을 다 집토끼라고 쓰면 그건 답이 될 수가 없죠. 오히려 요즘에 어린 아이들에게 백지를 하나 주고 답을 쓰라고 그러면 10분이 지나가도 할 말이 많기 때문에 안 나간다는 거예요. 어떤 답이 나오냐면, 산토끼의 반대는 집토끼는 당연한 거고, 산의 반대이기 때문에 강토끼, 바다토끼, 뭐 얼마든지 나오는 거죠. 또 산의 반대는 또 알칼리 토끼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어릴 때 또 불효했던 애들은 산토끼의 반대는 이 판토끼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더 이제 힘들었던 아이들은 산토끼의 반대는 흠친토끼라고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또 여기에다가 또 어릴 때 동화책 많이 본 애들은 거북이로 또 넘어간다고요, 그죠? 그럼 거북이 넘어가면 지금 나온 게 2배가 돼야 돼요. 산거북, 판거북, 흠친거북, 그 많은 이야기들이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올 텐데 그게 틀렸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다르게 생각을 한 거죠. 이 자리에 여기 많이 앉아 계시는데 색깔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 앞에 들고 있는 이 종이가, 이게 지금 흰색이잖아요, 흰색. 흰색의 반대가 무슨 색이냐고 물어보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검정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검정색. 근데 참 여기 뭐 여성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백화점에 가서 옷 고를 때 얼마나 많이 코디를 따지고 뭐 색깔을 보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알고 계신 색깔은 흰색의 반대는 검정색밖에 없다는 거예요. 노란색의 반대는 무슨 색이죠? 청색의 반대는 무슨 색이죠? 여러분이 입고 계시는 위에 상의, 셔츠나 이런 옷의, 자켓의 반대의 색깔은 무슨 색깔이죠?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답을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부터 우리의 생각은 흰색의 반대는 검정색이 아니고, 흰색이 아닌 나머지 모든 색이 다 흰색의 반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노란색의 반대는 노란색을 뺀 나머지 모두가 다 노란색의 반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리더의 여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의할 때 보면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벌써 틀렸다고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OX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AND 개념으로 다르게 생각했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한 가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얘기하면 답답하다는 걸 많이 느끼죠. 많은 사람들이 역지사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 상대방의 입장, 그것마저도 안 되기 때문에 전후 좌우를 다 보는 거. 그래서 요즘에 뭐라 그럽니까? 인생은 네 박자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동서남북을 다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정도로 이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런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문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그 리더가 다양성을 강조하면서 또 꿈과 희망을 또 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산들 가운데에서 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 산이 무슨 산입니까? 그 히말라야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다 알고 있잖아요. 에베레스트가 그 거의 뭐 8,850m 가까운 굉장히 높은 산인데 이게 처음 발견된 게 언제냐면 185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에 에베레스트가 있다는 게 발견이 됐고 그 다음에 첫 등정을 한 사람은 누군가?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1953년에 그죠?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이 올라가서 거기다 깃발을 꽂았죠. 우리나라에서 처음 올라간 사람은 1977년. 그죠? 그 고상돈이라는 사람이 이제 올라가서 이제 깃발을 꽂아가지고 이제 성공을 했어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올라가기만 해도 엄청난 해외 토픽감이었던 에베레스트의 등정이 2004년에 재작년에 몇 명이 올라갔느냐? 340명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에베레스트가 갑자기 낮아진 것도 아닐 텐데, 그죠? 장비가 좋아졌다. 어차피 짊어지고 올라가기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거 왜 그럴까요? 얼마 전에 제가 그 보도에 따르니까 라디오의 방송에 제주도에 있는 그 반상회에서 에베레스트를 정복을 해보자. 뭐 이 정도까지 이제 만만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거 왜 그럴까요?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에베레스트가 낮아진 게 아니고 그죠? 베이스 캠프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해발 2,000m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2,000m에 있던 베이스 캠프가 지금 어디까지 올라와 있느냐? 해발 6,000m까지 올라와 있다는 거죠. 이미 이제 그 사이는 관광 코스가 다 개발이 되어 버렸어요.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들의 상상력의 베이스 캠프가 어디 있느냐, 리더가 생각할 때 우리 조직의 베이스 캠프가 어디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는 과거에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베이스 캠프야. 이상 못해. 라고 생각하면 절대 그 이상을 할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조직을 보고 가능성을 보고 꿈과 희망을 불어넣으면서 6,000m까지 올라갈 수 있다. 세계 최고에 도전할 수 있다. 라고 하게 되면 꿈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희망과 꿈을 불어넣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응원할 때 꿈은 이루어진다. 그죠? Dream comes true. 그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고, 우리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자기의 꿈에다가 날짜를 새겨 놓으면 그것이 목표가 되고, 그 목표를 몇 개 잘게 나누면 그게 계획이 되고, 그 계획을 정말 부단히 열심히 노력을 하면 결국에는 실행으로 옮겨지게 되면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리더십의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끊임없이 공부하는 리더가 돼야 되죠. 그래서 그 리더는 열심히 읽는 리더가 돼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 기업에 있을 때 제 밑에도 이제 그 부하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는 항상 그 연초가 되면 시무식 때 소망 발표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무식 행사가 끝나고 나면 다 모여서 이제 자기가 금년에 이루고 싶은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3가지씩만 얘기를 해라. 그러면 제가 그걸 다 받아 적었어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얼마나 소망이 이루어졌는가를 제가 또 거꾸로 또 이제 알려주는 막 그런 시간을 갖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뭐를 얘기 많이 하냐면 자기 개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개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 너무 추상적이다. 그죠? 요즘에 그 특정되지 않으면 개선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많이 하는데, 그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책을 좀 많이 읽겠습니다. 너무 추상적이다. 몇 권 읽겠다고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거꾸로 물어봅니다. 그럼 도대체 몇 권을 읽어야 직성이 풀리시겠습니까? 그럼 제가 얘기해야죠. 당신 천재야? 정말 10,000명, 10만 명을 먹여 살 수 있는 대단한 인물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가만히 있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같습니다가 아니고 아니야. 나도 아니라고. 하지만 평범한 우리들이 만나서 세계 초인류 기업을 만들자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 않냐.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회사는 초인력 기업으로 가는데 평범한 우리들이 만나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겠느냐.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일주일에 2권씩 정도는 읽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년이 50주니까 이제 100권. 그래서 100권 읽기를 제가 이제 주장을 하거든요. 사실은 한 번 한 게 아니고 7년을 했어요. 그럼 제 밑에 20명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1년에 100권씩 읽게 되면 2,000권이 되죠. 그죠? 한 3년 제가 그 조직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최소한 5, 6천 권의 지식의 독서량을 갖고 있는 최고의 지식 집단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비록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최고를 지향하는 팀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냐. 동참할래 안 할래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또 어떤 친구가 저한테 이제 초를 칩니다. 아, 1년이 50주가 아니고 52주인데 104권이 돼야지 어떻게 100권이 돼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또 얘기를 하죠. 아, 사람이 우리가 인간미가 있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기계처럼 꼬박꼬박 다 읽겠냐. 제가 2주는 빼준다고 얘기합니다. 이 추석 때하고 구정 때는 빼줄 테니까 나머지는 다 읽어야 된다. 그죠? 그렇게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리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리더는 부하를 키우는 사람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이 산길을 가고 있는데 가다 보니까 이 새끼 독수리 한 마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땅바닥에 산길에. 아, 이 독수리 새끼 아니야? 그래가지고 얼른 이제 품에다 품고 내려와가지고 이제 집에 있는 데다 좀 키우려고 봤더니 키울 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닭장이 있는 거예요. 닭장에다가 독수리 새끼를 넣어놓고 거기다 이제 모이를 주고 같이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이제 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얼마나 큽니까 독수리가, 그죠? 막 날개가 그냥 막 엄청나게 커지니까 더 이상 이제 닭장에 놓고 키울 수가 없어서 주인이 그 열쇠를 열고 이제 독수리를 품어다가 날아가라. 이 새 왕인 독수리가 여기 있어서 말이 되겠느냐. 날아가라고 확 던진 거죠. 던졌더니 독수리가 날아가지 못하고 그냥 푸드득하고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 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봤더니 새의 왕인 독수리가 정말 이 창공을 지배해야 될 독수리가 맨날 그 닭장 속에서 닭 주인이 주는 모기만 얻어먹고, 그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독수리 정신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무슨 정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닭 정신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가 저지르는 가장 큰 죄는 뭐냐면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을 계속 작은 사람으로 누르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훌륭한 리더를 키우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그와 같은 실천이 옮겨져야 된다. 처음에 자기 밑에로 들어오게 되면 정말 친절하게 지시를 잘 해줘야 돼요. 육하 원칙에 맞춰서 충분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얘기해주고 지시의 단계가 지나면 그 다음 단계가 코칭의 단계입니다. 코칭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지원을 해주고 지원 단계가 지나고 나면 이제 위임이 된다. 그죠? 그 단계를 이제 거쳐가야 되는데 내 밑에 있는 부하들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를 분명히 알고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 관리가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게 버리게 되면 그 앞에서는 지시받을 때 예하고 듣고 나오지만 돌아서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굉장히 황당한 경우가 많죠. 그 잘못은 리더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리더십은 자신을 따르는 추종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훌륭한 리더를 키워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리더는 끊임없이 부하들에게 동기부여하는 게 중요하죠. 뭔가 하고 싶어 하는 욕구를 만들어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어느 때 동기가 부여되는가? 크게 한 두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이제 외재적인 동기부여예요. 뭐 돈을 많이 준다거나, 그죠? 또 무슨 승격을 한다거나 이런 이제 외적인 보상이 이제 주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재적인 동기부여예요. 그거는 인정과 칭찬에 있습니다. 그죠? 정말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그죠? 아주 자신감이 생기고 훨씬 많은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는 게 많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제 돈 10원 하나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인정과 칭찬을 중심으로 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게 미인대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약자인데 미인대칭. 외우기 쉽잖아요. 이 미는 미소예요. 미소. 항상 밝은 표정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죠. 세상에 보면은 동물들이 많이 있는데 동물의 그 표정을 보고서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동물이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동물이 악어입니다. 여러분 악어 보시면서 이놈 참 오늘 기분 좋구나. 오늘 참 기분 나쁘구나. 이거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 악어보다도 표정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항상 보면 화가 난 듯한 표정, 그죠? 시무룩한 표정 짓지 말고 아침에 세수할 때, 화장할 때 먼저 이 입술의 입꼬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죠? 다른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인사를 해라, 그죠? 인사하는데 하급자가 반드시 상사에게 먼저 하는 것만 인사는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이 먼저 누가 됐든지 먼저 찾아보고 먼저 인사하는 게 중요하다. 그것도 안녕하십니까가 아니라 반드시 뒤에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주는 게 중요하다. 홍길동 씨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인사법이다. 우리나라의 경범죄의 90%는 인사 안에서 생기는 문제예요. 지나가 툭 쳤는데 왜 인사 안 해? 왜 그냥 지나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문제가 다 범죄로 이어진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만큼 인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대화를 해라. 미인 대칭의 대입니다. 대화인데 부하가 찾아올 때가 됐으면 이미 벌써 그건 대화가 아니고 업무죠. 미리 부하가 필요로 할 때 같이 있어주는 거, 대화해 주는 거, 찾아가는 서비스죠. 그게 이제 대화가 되겠고요. 네 번째는 이제 칭찬입니다. 그 리더는 아침에 출근할 때 칭찬하러 출근하는 거죠. 출근해서 오늘은 뭐를 칭찬을 해줘야 되나 그걸 찾고 다니는 거죠. 또 일 다 끝나고 집에 퇴근할 때 집에 쉬러 가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집에 칭찬을 하러 가는 거죠. 또 집으로 칭찬하러 출근 또 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서 엘리베이터에 자기 층수를 누르고 올라갈 때 1분도 안 되는 그 시간에 오늘 너무 피곤하다. 들어가 쉬어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아직도 리더가 되는 길에 멀다. 그죠? 그 올라가는 그 짧은 시간에 오늘 가족을 위해서 내가 안 써먹은 칭찬이 뭐가 있었지?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런 칭찬을 왜 하라고 그러느냐? 간략히만 말씀드리면 이런 이야기예요. 제 밑에 부하가 왔는데 새로 왔어요. 김 부장, 응? 당신 출근 왜 해? 왜 회사 나오나? 이렇게 물어보면 서문답이 시작이 돼가지고 눈이 말똥말똥 쳐다보죠. 저한테 물어봐요. 그거 왜 나오십니까? 저는 분명히 얘기하죠. 행복해지려고 나온다. 응? 당신 안 그래?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얘기하죠. 당신이 행복해지려고 하면 당신의 삶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나한테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저 또 얘기하죠. 이렇게 표정이 별로 밝지가 않아요. 그럼 제가 얘기해요. 나도 행복해지려면 나도 너한테 잘해야 된다. 그죠? 바꿔서 얘기하면 내 행복의 주도권은 누가 잡고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 파트너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 갖고 내가 집에 가장이라고 마음대로 막 큰 소리 치고 짜증내면 행복합니까? 전혀 행복하지가 않죠. 오히려 가족들을 동기부여시키고 칭찬해야 행복하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칭찬은 누굴 위해서 해라? 내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칭찬을 하는 것이 여러분의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좀 묵직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변화의 선두에 서는 것이 리더죠. 변화의 선두에 서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례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 일본에서 가고시마라고 하는 현이 있어요. 가고시마는 굉장히 촌동네였는데 메이지 유신 때문에, 명치 유신 때문에 굉장히 이제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이제 뜨게 된 그런 동네인데 거기에 이제 고지마라고 하는 무인도가 있어요. 그 무인도에서 원숭이들 데리고 실험을 했답니다. 이제 고구마를 이제 원숭이들에게 나눠준 거죠. 그러니까 원숭이들이 고구마를 이제 주는 고구마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어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이제 뭐 재미있게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실험이 시작이 된 거죠. 그 밑에 있는 그 해변가에다가 고구마를 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냥 먹었던 고구마를 이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모래가 묻어있는 고구마를 먹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막 씹어 먹으니까 얼마나 아파요. 고구마도 먹어야 되고 모래도 같이 씹히니까 막 입안에 피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변화를 하는가 이렇게 봤더니 한 6개월쯤 지났는데 가장 먼저 변화를 시작한 게 누구냐? 젊은 암컷 원숭이가 변화를 시작을 했더라는 거예요. 이 모래 묻은 그 고구마를 흐르는 시냇물에다가 척 물에 씻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가 쭉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먹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옆에 있던 남자 친구 원숭이에게 이제 또 소개가 되고 막 해나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마지막까지도 변화를 안 하는 원숭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나이 많이 먹은 그 늙은 그 스컷 원숭이들은 그걸 그냥 계속 피 흘리면서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그 이제 젊은 원숭이가 가가지고 선배님 그거 물 한번 척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원숭이가 뭐라 그래요? 늙은 원숭이가 나 말리지 마라. 어? 나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니까 난 이게 최고의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조직에서 지금 우리에게
많은 요구를 하고 있죠. 그죠? 변화의 선두에 서는 리더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래의 방식대로 그렇게 해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 선택은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이야기할 때 오부터를 이야기하죠. 큰 그림 그리고 엄청난 것도 변하지만 그렇지는 않다. 그죠? 우리 인생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우리 변화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 오부터가 있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한다. 그죠? 그 다음에 쉬운 것부터 한다. 그 다음에 여기부터 한다. 지금부터 한다. 그 다음에 나부터 한다. 라고 하는 오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해야 할 일이라면 지금 하자. 그죠? 언젠가 해야 할 일이라면 지금 하자.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하자. 또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이왕 해야 할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자. 잘하자. 그죠?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행동해 나가는 것이 리더다. 저도 그래서 이 표현을 항상 이렇게 종이에 써놓고 제 앞에 붙여놓고 생활했던 적이 있습니다. 8번째 이야기는 시간 관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참 대단히 필요한데 인식을 같이 해야 되는데 대개 저녁 시간에 뭘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다라고 하죠. 그죠? 저녁 시간에 공부 열심히 한다 그러면 나중을 위해 자기 개발하는구나. 그죠? 저녁 시간에 어디 가서 누굴 만나고 있다 그러면 인간관계를 넓히고 있구나 한다는 거죠. 자기 일을 다 못해갖고 저녁 시간까지 야근 특근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의 모습이 최고의 모습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왕이면 자기의 그 시간을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관리해서 중장기 계획부터 세워서 하나씩 해나가면 멀리 보면 꿈부터 시작하지만 비전부터 생각을 하지만 가까이 오면 연간 단위, 반기 단위, 분기 단위, 주간 단위, 일 단위까지 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런 관리를 해가지고서 진행해 나가는 것이 이 시간 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하죠. 특히 리더가 되었을 때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연말에 송년회 밤을 해야 되는 거죠. 제일 높은 분이. 근데 이분이 가치관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자기 밑에 부하들하고 송년회 밤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회식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걸 시간을 안 빼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때쯤이면 동창회에서 연락이 올 텐데, 어디 모임에 연락이 올 텐데, 그거 기다리고 있다가 시간을 안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회식하자고 잡았는데, 그죠?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동창회가 약속이 이게 캔슬이 된 거예요. 그럼 그날 합시다. 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날 걸려있는 밑에 부하들의 약속은 다 바꿔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게 한두 명이 아니고 큰 조직이라고 한다면 엄청난 혼란이 생긴다는 거예요. 몇천 명의 시간을 바꿀 수도 있어요. 거기서 생기는 시간의 코스트는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그 리더들이 그 시간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간 관리라고 하는 것도 포함해서 내가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좋은 습관이 다시 나를 만든다. 그죠? 그 시간을 관리하고 지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제 끝으로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열정입니다. 열정. 패션이라고 그러죠. 패션, 열정. 영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물어봤더니 첫 번째 나온 답이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mother입니다. mother. 그죠? 어머니예요. 끊임없는 헌신과 인내, 배려를 의미하는 어머니였어요. 두 번째로 나온 것이 바로 이 패션입니다. 성공한 사람 치고 열정이 없는 사람 없죠. 또 열정이 없는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마지막 결론은 미쳐야 미친다. 그죠? 안 미치면 못 미친다. 내가 정말 매니아가 돼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부하들을 동기부여시켜고 거기에 몰입을 하고 열심히 해서 리더십을 발휘해주면 내가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 있다. 미칠 수 있다. 내가 매니아가 되면 미칠 수 있다. 그죠? 하지만 내가 안 미치면 내가 열정 없이 그냥 방관자적으로 조직을 관리한다라고 하면 결코 내가 원하는 그런 꿈과 비전, 고을에 도달할 수 없다. 안 미치면 못 미친다. 다다를 수 없다. 이런 그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이 하나 있는데 적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젊은 친구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1년 동안에 책을 1000권을 읽었어요. 1000권을 읽고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뭐냐? 그죠? 적은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죠?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모든 판단이 나한테 있는 거죠. 이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게 내 몸에 있는데 어떤 게 더 지배적인 것 같아요? 결론은 내가 어느 쪽에 힘을 실어주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시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가치관에부터 시작을 해서 리더십에 관련된 핵심 역량, 시간 관리, 그리고 열정을 쌓으시게 되면 어디 가서도 국경이 없는 리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단 리더는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 좀 자유롭게 사고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긍정적인 그 마인드가 있어야 그 부하들도 자연스럽게 그 리더를 따라가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시대의 변화에 빠르게 또 순응하고 앞서간다는 거 정말 중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잘 들으셨죠?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셨던 분들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리더는 고난을 위임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고난을 위임하면 책임도 위임되나요? 예,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고난을 위임을 하면 책임도 위임이 되느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책임은 위임이 되질 않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리더인데 한 출장을 다녀오기 위해서 한 일주일 정도 나갔다 왔다는 거예요. 제 밑에 있는 바로 밑에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는 거죠. 위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와 보니까 뜻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럴 때 리더의 태도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거 잘하라고 그랬잖아. 막 화를 내면서 막 나무라면 그 부하가 나가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게 뭐 내 일인가? 이러고 나가죠. 근데 리더가 돌아와서 잘못된 그 사실을 보고받은 다음에 그래. 그거 내 책임이야. 더 잘했어야 되는데 더 열심히 잘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나가면서 뭐라 그래요? 더 잘했어야 되는데 이러고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모든 걸 다 위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책임만큼은 위임이 안 된다. 결론적으로 공은 부하에게, 칭찬은 부하에게. 하지만 책임은 내가 진다. 밑에 부하하고 절대 그 성과 가지고 그 경쟁을 하면 안 돼요. 그죠? 모든 걸 다 부하에게 주고 나는 명예만 갖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훨씬 더 큰 리더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정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걸쳐서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리더십의 기본에 대해서 정말 차분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여러분 보스와 리더의 차이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더글라스 맥아더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스는 가라고 이야기하지만 리더는 가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리더십은 결국 실천이라는 오늘 강의 내용과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리더십, 그중에서 작은 하나라도 실천에 옮기는 것이 바로 진정한 리더십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더십 강좌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